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의 구조 중에서 관절, 조인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뼈대의 단단한 부위 또는 두 개 이상의 뼈 사이의 결합 또는 연결부를 관절이라고 정의합니다. 운동성이 없는 관절도 있고 약간의 운동만 가능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이라고 말하는 관절에서는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 아주 다양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관절의 분류는 획마다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관절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든지 간에 관절에 대한 분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총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은 뼈를 연결시키는 물질과 유형의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시노비알 조인트, 윤활 관절입니다. 두 번째는 파이브러스 조인트, 섬유 관절입니다. 셋째는 카틸리지너스 조인트, 연골 관절입니다. 시노비알 조인트, 윤활 관절은 두 뼈가 공간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관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관절이라고 부르는 관절을 의미합니다. 무릎 관절이나 엉덩 관절, 발목 관절,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이런 일반적으로 관절이라고 말하는 관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브러스 조인트, 섬유 관절은 맞닿는 면 사이에 섬유 결합 조직이 채워져 있는 관절입니다. 카틸리지너스 조인트, 연골 관절은 맞닿은 면 사이에 연골 조직이 채워져 있는 관절입니다. 카틸리지너스 조인트, 연골 관절과 파이브러스 조인트, 섬유 관절은 운동성이 아예 없거나 극히 적은 관절이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관절을 솔리드 조인트, 고정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고정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결합 조직이 들어있는 경우인데, 섬유 결합 조직이 들어있으면 섬유 관절, 파이브러스 조인트이고, 연골 조직이 들어있으면 연골 관절, 카틸리지너스 조인트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세 종류의 관절이 있다라고 이름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노비알 조인트, 윤활 관절.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부르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맞닿은 면에 이렇게 아티큘라 카틸리지, 관절 연골이 있어야 합니다. 관절을 이루는 연골은 연골 중에서 유리 연골, 하이알린 카틸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활 관절에는 이렇게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 존재합니다.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조인트 캡슐은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에 질긴 파이브러스 레이어, 섬유막이 있고요. 안쪽에는 얇고 부드러운 시노비알 멤브레인, 윤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윤활 관절에는 두 뼈 사이의 공간과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인트 캐버티, 관절 공간, 관절강이 있습니다. 조인트 캐버티는 시노비알 조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관절 공간에는 약간의 시노비알 플루이드, 관절액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윤활 관절은 아티큘라 카틸리지, 관절 연골,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죠. 그리고 조인트 캐버티, 관절 공간,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윤활 관절의 구조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섬유 관절, 파이브러스 조인트는 맞닿은 면 사이에 섬유 결합 조직이 채워져 있는 관절을 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머리뼈에서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봉합, 슈처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뼈는 2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뼈들이 서로 섬유관절, fibrous joint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을 슈처, 봉합이라고 합니다. 머리뼈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뼈 사이에 이음새를 슈처, 봉합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뼈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뼈와 뼈 사이에 섬유결합 조직이 있어서 뼈들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아에서 볼 수 있는 못박이 관절, 곰포시스입니다. 아마도 치아가 관절이라고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치아가 위아래 턱뼈에 박혀 있는 것도 관절 맞습니다. 이를 못박이 관절, 곰포시스라고 하는 섬유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뼈 사이에 섬유결합 조직이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아래팔, 포암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래팔을 형성하고 있는 두 개의 뼈, 얼라, 잡뼈와 레디어스, 노뼈 사이에 뼈 사이막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를 신데스모시스, 인대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인대결합도 섬유관절, fibrous joint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섬유관절, fibrous joint는 봉합, 슈처, 곰포시스, 못박이 관절, 신데스모시스, 인대결합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의 분류 중 세 번째로 cartilaginous joint, 연골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신콘드로시스와 심피시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콘드로시스는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발생 중이거나 성장 중에 있는 뼈에 있는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성장판이 바로 신콘드로시스,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성장이 다 끝나면 성장판은 고라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즉 성장이 끝나면 사라지는 관절이 바로 유리연골 결합, 신콘드로시스입니다. 그리고 심피시스, 섬유연골 결합인데요. 우리 몸의 중심축인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척추 사이 원반, 인터버티브럴 디스크가 대표적인 심피시스, 섬유연골 결합입니다. 또는 두 골반뼈가 서로 앞쪽에서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두덩결합, 퓨빅 심피시스, 심피시스 퓨비스가 바로 이 관절에 속합니다. 두덩결합보다는 치골결합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더 익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심피시스, 섬유연골 결합은 인터버티브럴 디스크와 퓨빅 심피시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이라고 부르는 윤활 관절을 좀 더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 관절은 관절 표면의 모양과 가능한 운동 형태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인 조인트, 평면 관절,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 콘딜로이드 조인트, 타원 관절, 볼앤 소켓 조인트, 절구 관절 또는 구상 관절, 피봇 조인트, 중세 관절, 이렇게 6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이 그림은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왔는데요. 방금 들은 윤활 관절의 종류들과 그림들을 매칭시켜 보세요. 일단 몇 가지는 쉽게 짐작이 될 것입니다. 무어의 해부학 책에 있는 이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플레인 조인트, 평면 관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접하는 두 관절면이 평평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봉우리 빗장 관절입니다.
예전 용어로는 견봉 쇄골 관절입니다. 빗장뼈, 쇄골이죠. 빗장뼈와 견갑골의 봉우리와 만나는 관절입니다. 두 뼈가 만나는 이 관절이 윤활관절이고 윤활관절 중에서도 평면 관절, 플레인 조인트입니다. 이 관절은 관절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운동이 가능합니다만 워낙 단단한 관절 주머니, 조인트 캡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관절은 약간의 슬라이딩 운동이 가능한 윤활 관절입니다.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 이 관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안에 있는 문을 고정하고 있는 경첩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팔꿈치 관절, 엘보우 조인트처럼 장축과 직각을 이루고 한 방향으로만 굽힘과 펴 운동이 가능한 관절을 말합니다. 팔꿈치 관절은 위팔뼈, 휴머러스와 좌뼈, 얼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손가락뼈 사이의 관절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서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인터팔린지알 조인트, 손가락뼈 사이 관절도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입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은 어떤가요? 무릎 관절은 기본적으로 힌지 조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로테이션, 회전 운동이 가능한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전형적인 힌지 조인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힌지 조인트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즉 굽힘과 펴 운동만 가능한 관절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은 관절 주머니, 조인트 캡슐이 앞뒤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굽힘과 펴 운동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림처럼 첫 번째 손가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손목, 손허리뼈 관절, 즉 카팔본인 트라페지움, 큰 마른 뼈와 첫 번째 메타카팔본 사이의 관절인 카포 메타카팔 조인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업로드한 우리 몸의 운동의 종류들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엄지손가락에서 굽힘과 펴, 즉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리고 벌림과 모음, 앱덕션과 어덕션, 그리고 서컴덕션, 휘돌림 운동까지 가능했던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이런 운동이 모두 가능한 관절이 바로 안장관절, 새들 조인트입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이 모두 가능한 이유는 그림에서 보듯이 한쪽 관절면은 볼록하고 다른 쪽 관절면은 오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콘딜로이드 조인트, 타원 관절은 앞서 설명한 안장 관절과 유사하나 관절면이 안장처럼 생기지 않고 타원 모양의 두 관절면이 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허리뼈, 메타카팔본과 손가락뼈, 펠링스 사이에 형성되는 손허리 손가락뼈 관절, 즉 메타카포 펠린지알 조인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절도 생김새 때문에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리고 벌림과 모음, 즉 앱덕션과 어덕션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컴덕션, 휘돌림 운동까지 가능합니다만 안장관절만큼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한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휘돌림 운동도 가능한 관절입니다. 볼 앤 소켓 조인트, 절구관절입니다. 예전 용어로는 구상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 관절은 볼처럼 동그랗고 다른 쪽 관절면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오목하게 패인 소켓처럼 생겼다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볼 앤 소켓 조인트, 절구관절은 힙 조인트, 엉덩관절입니다. 피머, 넙다리뼈의 머리가 볼처럼 생겼고 이와 접하는 힙본, 볼기뼈의 에스테뷸럼, 절구가 움푹 베어서 만들어내는 관절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굽힘과 펴,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리고 벌림과 모음, 앱덕션과 어덕션 뿐만 아니라 휘돌림, 서컨덕션과 회전운동, 로테이션까지 일어나는 관절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 축에서 일어나는 관절을 멀티액시얼 조인트, 무축 관절이라고 기능적 측면에서 표현을 합니다. 피벗 조인트, 중세 관절은 아랫뼈가 돌출되어서 돌기를 만들고 그 돌기가 축이 되고 그 위에 얹혀진 뼈는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가 축 주위를 도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머리를 돌리는 기능을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 척추뼈인 애틀러스와 엑시스 사이에 보여주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에는 모양 때문에 로테이션, 회전 운동만 가능합니다. 축이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고리가 도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관절을 유니액시얼 조인트, 단축 관절이라고 기능적 측면에서 표현을 합니다. 앞서 나온 볼앤소켓 조인트, 절구 관절에서의 멀티액시얼 조인트, 무축 관절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종류의 윤활 관절, 시노비알 조인트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또 알아야 하는 관절이 시노비알 조인트이기 때문에 시노비알 조인트의 구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윤활 관절, 시노비알 조인트라고 규정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관절을 이루고 있는 두 뼈에 접하는 면에 존재하는 아티큘라 카틸리지, 관절 연골, 그리고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 관절 주머니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조인트 캡슐은 바깥쪽에 파이브러스 레이어, 섬유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 면을 덮고 있는 시노비알 멤브레인, 윤활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캡슐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을 조인트 캐비티 또는 시노비알 캐비티, 관절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 공간 안에는 시노비알 멤브레인에서 만들어내는 시노비알 플루이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관절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관절을 넘어가는, 즉 뼈와 뼈 사이를 넘어가는 근육이나 텐던, 힘줄이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관절의 운동성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과도한 운동에 의해 조인트 캡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강해줄 구조물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리가멘트, 인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리가멘트, 인대는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간혹 독특하게 조인트 캡슐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인트라 캡슐라 리가멘트, 관절 속 인대라고 부릅니다.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 중 앞 십자인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윤활 관절, 시노비알 조인트는 이런 해부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의 혈액 공급이나 신경 지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충 짐작은 되실 것입니다만 이 영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관절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혈관 구조물들을 한번 배워봄으로써 다른 관절에서도 혈액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총괄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선택한 이유는 상당히 복잡한 혈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기에도 많이 복잡해 보일 것입니다. 무릎 관절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오금동맥, 팜리티알 아터리인데요. 우선 오금동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넓적다리 앞쪽에서 안쪽으로 내려가는 큰 혈관인 페모랄 아터리, 넓다리 동맥이 오금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덕터 하이에터스, 모음근 구멍, 이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오금 안에 있기 때문에 팜리티알 아터리, 오금 동맥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앞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릎의 뒤쪽에 있는 오금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금 동맥이
계속 내려가면서 종아리로 가면 posterior tibial artery, 뒤 정강동맥이 되는데요. 그것은 팜리티알 포사를 벗어나 종아리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종아리의 앞쪽으로 가는 anterior tibial artery, 앞 정강동맥을 냅니다. 앞 정강동맥은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붙어있는 뼈 사이막 맨 위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앞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팜리티알 아터리, 오금동맥은 femoral artery, 넙다리 동맥과 posterior tibial artery, 뒤 정강동맥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무릎 쪽에서는 팜리티알 아터리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큰 동맥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팜리티알 아터리에서 나온 혈관들이 관절에 혈액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은 복잡하게 연결, 문합이라고 하는 어네스토모시스를 하는 혈관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혈액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어네스토모시스라는 혈관 네트워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무릎에서도 혈액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의 혈관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혈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가지들을 제니큘라 아터리, 무릎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부위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볼까요? 이 동맥은 superior lateral genicular artery, 위 가쪽 무릎 동맥이고요. 이 동맥은 superior medial genicular artery, 위 안쪽 무릎 동맥입니다. 이 동맥은 inferior lateral genicular artery, 아래 가쪽 무릎 동맥이고요. 이 동맥은 inferior medial genicular artery, 아래 안쪽 무릎 동맥입니다. 이것들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감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오는 이 동맥은 middle genicular artery, 중간 무릎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팜리티알 아터리에서 5개의 동맥들이 나와서 무릎을 감싸듯이 무릎 관절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림에서 표시하지 않은 매우 작은 혈관 가지들이 팜리티알 아터리에서 나와서 무릎 관절에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동맥들은 무릎 관절에 있는 인대나 관절막에 혈액 공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바로 가까이 있는 근육이나 결합 조직에도 혈액을 공급합니다. 눈여겨보면 알겠지만 이런 혈관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어네스토모시스, 문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의 위아래 주변에 있는 혈관들과도 서로 어네스토모시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어네스토모시스를 이루는 혈관 구조가 무릎에 있다는 것은 많은 손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릎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의 신경지배도 한번 봐볼까요? 넓적다리 대퇴부 앞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넓적다리에 있던 근육 중에서 좀 더 위쪽에 있으면서 엉덩관절을 굽혀주는 운동을 하는 근육들은 모두 제거가 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넓적다리 앞쪽에 있으면서 무릎을 펴는 운동을 하는 넓다리 네갈래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근육의 이름을 한 번씩 봐볼까요? 무릎을 펴는 근육인 넓다리 네갈래근, 대퇴사두근은 영어로 quadriceps femoris라고 합니다. quadriceps femoris, 넓다리 네갈래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갈래의 근육이 하나로 합쳐져서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하죠. 이 파텔라본에 부착하는 근육입니다. 따라서 quadriceps femoris를 구성하는 근육은 모두 4종류인데요. rectus femoris,
넙다리 고등근은 넙다리 4갈래 중에서 맨 앞 중앙에 위치하는 근육입니다. 베스투스 레터럴리스, 가쪽 넓은 근은 가쪽에 치우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베스투스 미디알리스, 안쪽 넓은 근은 안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베스투스 인터미디어스, 중간 넓은 근은 깊숙이 존재하는 근육이어서 앞쪽에 넙다리 고등근을 제거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쿼드리세ps 페모리스는 4근육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근육은 모두 파텔라, 무릎뼈, 슬개골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4개의 근육이 하나로 합쳐지는 근육이 바로 넙다리 4갈래근인데요. 이 근육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육들은 모두 무릎 관절을 펴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바로 femoral nerve, 넙다리 신경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넓적다리의 앞쪽으로 내려오는 신경, 이 신경이 femoral nerve, 넙다리 신경입니다. 이 femoral nerve, 넙다리 신경에서 나오는 신경의 가지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넙다리 4갈래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베스투스 인터미디어스, 중간 넓은 근으로 가는 신경이 무릎 관절까지 가게 됩니다. 관절로 가는 신경들은 주로 관절 주머니 중에서도 섬유막에 가서 이 섬유막에 잡아당기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통증과 관련된 신경 가지들도 이 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들의 가지 중에서 일부가 관절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넙다리 4갈래근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모든 관절 주변에는 수많은 벌사, 윤활 주머니들이 존재합니다. 관절 주머니 밖에서 힘줄과 힘줄 사이, 근육과 인대 사이, 인대와 힘줄 사이, 뼈와 힘줄 사이 등 다양한 곳에 윤활 주머니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무릎 관절에서 볼 수 있는 윤활 주머니, 버사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소하게 보여지는 버사들도 모두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버사들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버사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해부학 구조물의 명칭을 알고 있다면 쉽게 짐작이 될 것입니다. 먼저 슈프라파텔라 벌사, 무릎 위 주머니. 이 벌사는 조인트 캡슐이 파텔라 위쪽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이 독립된 버사라고 생각하고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은 조인트 캡슐임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슈프라파텔라 벌사라고 명명합니다. 팜리티우스 벌사, 오금근 주머니. 안세린 벌사, 거위 다리 주머니. 게스트락니미어스 벌사, 장단지근 주머니. 세미 멤브라노서스 벌사, 반막근 주머니. 이런 벌사들은 근육과 관련된 벌사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브큐테니어스 프리파텔라 벌사, 무릎 앞 피부 및 주머니는 파텔라 앞쪽 서브큐테니어스 티슈층에 있습니다. 서브텐디너스 프리파텔라 벌사, 무릎 앞 힘줄 아래 주머니는 파텔라와 그 앞에 있는 쿼드리세ps 페모리스의 텐돈 사이에 있는 벌사입니다. 딥 인프라파텔라 벌사, 깊은 무릎 아래 주머니는 파텔라 리가멘트 뒤쪽에 리가멘트와 티비아 본 사이에 존재하는 벌사입니다. 이 윤활 주머니들을 다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여드린 것은 아닙니다. 관절 주위에는 수많은 벌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 주변에는 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힘줄들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윤활 주머니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관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